목포 MBC 초대석 다양한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고민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을 오늘 알아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염좌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 풀어주실 한의학 박사 임진강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 이 척추가 우리 몸을 가장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요. 젊은 직장인, 심지어 학생들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남녀노소가 없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요통은 인구의 80%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연히 노화가 되면서 퇴행성이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노년층에서는 요통을 발생하는데요.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좋지 않는 자세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통이 훨씬 쉽게 발생하고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허리 통증이 처음 오기 시작하면 혹시 디스크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모두 허리 디스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요통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만성, 연추염좌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다출증도 있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척추골절, 그다음에 좀 질병적인 건데 척추 결핵, 종양 이런 종류의 원인이 돼서 요통을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팔,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마비 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이런 질환을 많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통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통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상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삐끗했다고 하는 허리 염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척추 수액 탈출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추간판 탈출증도 있고요. 외상이나 퇴행으로 인해서 수액을 감싸고 있는 섬유련이 점점 찢어지게 되고 네. 병이 좀 진행이 되면 디스크 속에 있던 수액이 삐져나와서 섬유를 찢고 나와서 돌출되고 척추를 타고 나오는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을 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디스크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요통 동반하는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자세 때문에 이런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척추에 좋은 바른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통이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예방하는 자세는 일단 서 있을 때는 구부정하게 서지 마시고 허리를 쭉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밀착시키고 등받이에 등을 곧게 해서 무릎의 높이가 다리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방바닥에 앉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는 자세입니다.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의자에 앉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도 꼭 방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옆으로 기울여서 폭에 앉는 것보다는 바르게 앉는 것이 허리에 부담이 조금이나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엎드려 눕는 것은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조심해야 할 자세입니다. 네. 누울 때는 무릎 아래에 방석이나 베개 등을 넣어서 허리에 주는 압력을 낮춰주는 게 좋고요. 네. 반듯하게 눕는 것이 중요하며 요와 침대는 비교적 딱딱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무릎을 구부리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옆으로 서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건을 들 때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가능한 몸을 이용해서 물건을 드시는 게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통 중에서 아까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요통이 바로 허리 염좌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허리 염좌는 무엇이고 허리 디스크와의 차이점은 무언가요? 네, 허리 염좌는 허리 주변의 근육이 뭉치고 삐끗해서 보통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주로 허리 엉치 부위의 통증을 느끼고요. 대개 무릎 이하까지의 통증은 발생되지 않는 점이 디스크하고 좀 다릅니다. 네. 통증의 양상이 불편하다 할 정도로 둔한 통증이 있고 디스크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통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염자라 하더라도 그 증상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진료를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염좌와 디스크가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진료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운전을 직접 하시다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시면 머리나 허리 이런 목 쪽으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자동차 사고가 혹시 한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방병원에서도 요즘은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등 영상 검사를 진행하여서 사고 경중에 따라 우리 몸의 증상에 따라 한방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접촉 사고라 할지라도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긴장과 충격 등으로 인해서 사고 이후 통증과 함께 근골격계 계통의 관절 운동이 이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한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한방 약물요법을 이용해서 염증과 어혈을 다스리고 한방 침치료를 통해서 혈을 자극하여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약침요법은 뭉치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추나요법은 환자의 진단과 증상에 맞게 삐뚤어진 뼈와 근육, 인대 등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시키고 척추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한방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도 틀어진 척추 바로잡는 추나요법이 있잖아요. 이 추나요법이 2019년 4월 8일부터 이제 한방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그 전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건강보험 환자도 여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추나요법이 정확하게 어떤 치료인가요? 네, 추나요법의 추는 밀추, 나는 당길라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몸을 밀거나 당겨서 본래의 척추 기능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추나요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환자 개개인의 체형과 자세에 맞춰서 예. 즉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와 근육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통증도 완화시키고 척추 주변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하게 순환시켜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를 만지면서 삐뚤어지거나 어긋난 부분을 찾아내서 시행하는데요. 네. 이때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순간 교정 기법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치료 방법은 관절의 가동 범위에 따른 증상의 정도와 근육의 단축과 이완에 따른 정도를 정교하게 바로잡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척추 요통으로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이 의심되는 분들 이야기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역시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혼자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담을 나누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척추 질환 중 허리 디스크 관련 원인과 또 그로 인한 한방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임진강 원장님과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 염좌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